자, 이제 그 여행 동기, 여행자 행동의 마지막 수업 시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번 마지막 시간에 한 건 우리가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는지 아시죠? 여행자 행동에 있어서 의사결정 과정.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던 지각,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죠. 지각, 학습, 성격, 동기, 태도를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 가족, 그다음에 중고 집단, 그렇죠? 가족은 뭐 여러분 다 아죠. 중고 집단은 내가 소속돼 있는 어떤 집단들, 종족이 뭐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중고 집단. 그 다음으로서는 내가 속해 있는 계층, 사회 신분 계층인 거죠. 나는 직업적인 사무직인지 아니면 블루 칼라인지 화이트 칼라인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여러분들은 이제 학생이죠. 학생이라는 그런 계층이 있고요. 직장인, 어떤 사업가 이런 계층들이 있어요. 그런 계층의 소속의 그 영향들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서 이제 이번 시간에 나가야 될 게 우리가 문화예요, 문화. 문화와 하위 문화. 그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 한국 문화에 들어가 있죠. 대한민국 문화에. 그 다음에 또 종교는 어디에? 그 하위 문화라는 건 대한민국 내에 있는 또 종교적으로 갈라지고 또한 인종적으로도 갈라지겠죠. 그렇다고 종교와 인종적으로 갈라지는 건 하위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 판매 촉진, 우리 그 어머니들, 자, 그 집안에서 특히 홈쇼핑. 더군다나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아주 그 홈쇼핑의 영향이 되게 크죠. 그래서 이 판매 촉진, 판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죠. 여행을 가고 싶은 일탈하고 싶은 이 욕구를 갖다 팍팍. 그러니까 최근에 나타난 현상들 중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막상 비행기만 타는 프로그램. 비행기만 타는 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비행기만 타는 프로그램. 그냥 김포공항, 인천공항에 비행기만 떴다가 저까지만 갔다가 그 나라 목적지는 못 가는 거야. 그 나라 목적지 못 가고 비행기 올라서 비행기에서 기내식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금방금방 동의한다는 거. 얼마나 비행기를 타고 싶으면 그러니까 일탈행위를 하고 싶은 거죠. 지금 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니까 얼른 일탈 같은 걸 하고 싶은 건데, 그런 게 판매 촉진에 갖다가 탁탁 이런 상품이 있다 저런 상품이 있다가 판매 어떤 프로모션 홍보 이런 거를 열기만 하면 바로 판매가 되는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다가 정말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판매 촉진 그런 광고, 홍보, 문구에 바로바로 영향을 또 의사결정 과정을 미친다. 자, 그럼 이어서 일명 소속이죠. 여러분들이 한국 문화, 오리엔탈 문화, 아시아계 문화, 그 다음에 그런 소속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문화와 하위 문화를 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속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리엔탈 소속인가요? 소속. 그게 이제 문화죠.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나. 오리엔탈 문화 소속돼 있죠. 이 문화라는 건 뭔가 생활 방식이에요. 생활 양식 혹은 생활 방식인 거죠. 양식. 생활 방식을 가리켜서 우리는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여서 전부터 내려오는 태도, 신념, 가치, 제도, 정치, 언어, 종교 등을 전체적으로 같이 학습을 하고 공유를 하고 또 내려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그 문화라는 것은 문화 속에서 이런 것들 다 배운다라는 것을 생활 양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는 전통의 어떤 묶음이죠. 태도, 신념, 가치, 제도, 정치, 언어, 종교를 묶어놓은 거야. 그 다음에 의식, 믿음의 정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해왔던 그 문화 속에서 그걸 우리가 배운다. 그래서 개인의 욕구나 행동의 가장 근본적인 영향 요인입니다. 나는 동양 사람이니까,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나는 미국 사람이니까 그렇게 행동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먹어야 되는 건 뭐고, 그래도 한국 사람은 김치 먹듯이, 응? 그게 걔네 욕구고 행동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듯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오거든요. 그래서 행동이나 욕구의 가장 근본적인 영향 요인도 문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문화의 속성은 또 뭐가 있냐? 공유성. 행동이나 사고 형식이 공유를 돼 있다. 공유하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유한다 보시면 돼. 한국 문화끼리, 동양은 동양 문화끼리, 서양은 서양 문화끼리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다. 서로 같이 공유하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상대성이다. 문화는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어디가 우월하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상대적인 거다. 항상 상대적인 상대성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우월하다, 비우월하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화는 전통적으로 학습되어져요. 아까 전통의 묶음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통의 묶음.
전통의 묶음이라고 그랬어요. 문화는 전통의 묶음이다 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또 내려보내는 거죠. 전수도 시켜주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세대 또 배우게 되는 거죠. 전통적으로 계속 학습이 되어가는 거예요. 또한 살면서도 또 계속 학습을 하는 거죠. 바로 한 번에 다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축적성이에요. 문화는 전통의 플러스 현대 이런 것이 계속 모이고 모여서 어떻게 다음 세대로 또 넘어가는 거죠. 근데 축적이 돼야지 넘어가는 거죠. 뭘 통해서 축적을 할까요? 문화는 무엇을 통해서 축적할까요? 그러니까 전부터 내려오던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무엇을 통해서 내려갈까요? 예, 언어와 문자죠. 언어와 문자. 이 언어와 문자가 없으면 어떤 일이 당하냐 뻔하겠죠. 언어와 문자가 없으면은, 자, 제가 저걸 하나를 펼쳐보게 된다면 필리핀이란 나라가 원래 무슨 언어를 쓰죠? 네, 영어 쓰죠. 그러나 원래 이 로컬 언어는 뭐가 있냐? 따갈로그라고 있어요. 따갈로그 있다. 근데 뭐가 없다? 문자가 없다. 기록이 안 된다는 거죠. 문자가 없으니까 기록이 안 돼가지고요. 필리핀을 가게 되면 전통이라는 게 모르겠어요. 전통이 그냥 미국의 한 아류예요. 그냥 영어 쓰는 아류. 필리핀 자체의 전통 문화라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 왜?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불행한 게 있죠. 조선백자, 고려청자, 조선백자, 고려청자 이거 두 개 다 보게 되면 기록이 없어요. 무슨 기록이 없다? 제조 기록이. 왜? 오직 아버지가 장남한테만 물려줬거든. 둘 다 같이 죽어버리면 전쟁이 나서 그러면은 더 이상 가지 않는다. 전수되지 않는 거죠. 장남이 죽어버렸으니 어떻게 해요? 그렇죠? 다음 대지 전수되지 못해서 언어와 문자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약간 얘기들이 다양하다. 아주 다양하다. 이질적이고 문화마다 그래서 다양하면서 상대성이 있다. 그래서 상대성을 항상 인정해줬고 우월하다. 이런 거는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문화마다 다양하다. 한국 문화 있죠. 일본 문화 있죠. 중국 문화 있죠. 미국 문화 있죠. 체코 문화 있죠. 문화 되게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가변성. 문화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변한다. 아까 그랬죠. 전통 플러스 현대. 그래서 뭔가 짬뽕에서 뭔가 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시 현대. 그래서 또 짬뽕에서 뭐가 나오겠죠. 그래서 또 전수가 되고 똑같아요. 계속.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여성이 사회 진출하고 핵가족화, 인터넷 문화, 주 5일제 이런 거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여가 문화가 바뀌죠. 대한민국의 여가 문화도 바뀌게 됐다. 바뀌어간다. 다음에 이제 하위 문화죠. 내가 한국 문화라고 해서 한국은 다 동일한 게 아니라 한국 밑에도 다르겠죠. 차이나타운이라면 중국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차이나타운. 그래서 중국 문화가 있게 되고, 차이나타운, 일본 가서 일본 문화도 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마치 미국에 가게 되면 중국 미국 문화, 이태리계 미국 문화, 코리아타운 이거는 뭐예요? 한국 미국 문화, 차이나타운, 중국 미국 문화 이런 거죠. 다음에 종교 측면에서도 캐톨릭, 기독교. 또 기독교도 뭐가 있습니까? 장로교, 뭐 감리교, 순복음교. 그렇게 또 하위 문화들끼리 또 공유하고 하위 문화끼리 가치관을 또 형성한다. 인종도 마찬가지죠. 흑인, 동양인 등등등등. 그래서 이렇게 한 문화 속에서도 지역과 인종에 따라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하위 문화, 소위 서브 문화가 서브컬처가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어디에 속하느냐? 그래서 이 하위 문화도 마찬가지로 관광 행동의 특성이 달라지게 돼 있다. 관광 행동 특성. 그래서 관광 마케팅 시장 세분화 전략 시 전략을 수립할 때 아주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다. 다음에 이제 판매 촉진. 이 판매 촉진 바로 그냥 가고 싶다를 만들어 버리죠. 그냥 가고 싶다. 응? 여러분들 어머니들 여러분들 다 학교 보내고 아버지들 회사 보내고 나면 딱 청소하고 밤부터해서 TV 딱 켜면 시작되는 게 바로 뭐죠? 홈쇼핑 여행이죠. 그거 보고 있으면 가고 싶다는 게 가고 싶다. 어딘가로 멀리 훨. 자, 이 판매 촉진은 그렇게 마케팅 하나의 활동으로서 고객들한테 여행 상품의 매출을 증진시키는 아주 수요를 환기시키는 거야. 전혀 생각지도 안 했다가 팍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목적지로 여행을 갈까 말까 결정을 한다든가
다음에 어떤 목적지를 선정한다. 그랬을 때 나의 성향이라든가 호텔 선정한다 이렇게 되지만은 이 판매 촉진은 그런 게 없다. 그냥 갑자기 여행을 가게 만드는 수요를 환기시켜서 그 자극을 시켜가지고 환기를 시켜버리는 거죠. 이런 활동들을 하는 마케팅 활동이 판매 촉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 그렇지만 이 판매 촉진의 그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는 게 구전의 중요성을 좀 알아야 된다. 막상 홈쇼핑에서 오케이 가고 싶다 그러지만 홈쇼핑 컴플레인이 많이 나오더라. 근데 가고는 싶다. 그래서 홈쇼핑도 A 여행사, B 여행사, C 여행사 다다다닥 있겠죠. 그래서 어디가 컴플레인이 적은지 좋은지 그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구전입니다. 이 상품, 이 여행사 홈쇼핑 상품으로 가도 되나? 저도 그런 전화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살펴보고 이거 이 상품 아주 괜찮습니다. 비교적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할인이 좀 됐네요. 이걸로 이동하시면 가성비도 좋고 괜찮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라고 제가 안내 들어가기도 합니다. 판매 촉진이다. 그래서 판매 촉진은 누가 주로 하게 되면 수요를 창조하시는 직원들이 내부 직원들 그러니까 소비자의 또 단가를 증가시키기도 한다라는 거죠. 고객 1인당. 이 판매 촉진을 하게 되면 수요를 아까 그랬잖아요. 수요 환기한다 그랬잖아요. 없던 수요를 환기시키기 때문에 수요를 새로 창조했죠. 또 판매 촉진을 하게 되면서 고객 1인당 평균 소비 단가가 이제 올라가요. 어차피 고정 경비는 10명이 간다 그랬다가 만약에 판매 촉진을 하게 되면 더 많이 20명이 가게 되면 고정 단가는 정리돼 있잖아요. 어차피 버스 한 대는 다 동일하죠. 근데 10명 있을 때 20명 있을 때 다르겠죠. 그럴 때 소비자의 단가가 증가된다. 보시면 다음에 고정 고객을 창조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판매 촉진을 이제 하다 보게 되면 고객들이 아예 그냥 앞뒤 안 보고 따라와 주는 고객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정 고객을 아예 또 만들어낼 수 있다. 그다음에 기업의 이제 내부 직원들이 하는 판매 촉진이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기업 내부의 기능인데 약간의 그 거부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기업 내부 그게 맞아.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내 친구인데 더군다나 그 사람이 나랑 같이 중고 집단 혹은 사회계층에 소속돼 있는 거라면 뭐가 올라가 신뢰도가 쫙 끌어올라가죠. 그래서 그렇게 마케팅을 벌인다.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세일즈맨들이 있다. 일반적인 세일즈맨들은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인센티브, 영업맨이죠, 영업맨. 이런 영업맨들이 좀 있게 되고 이런 영업맨들은 본인들이 인센티브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고객들과 신뢰도를 쌓고 노력들을 하는 이런 판매 촉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보시게 되면 이런 홈쇼핑에 딱 보게 되면 여기 보라카이 여행이라든가 여기 롯데 상품이라든가 CJ 상품, CJ 웬디스라는 여행사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롯데 홈쇼핑, 그 다음에 이거는 GS 홈쇼핑에서 시작되고 이거는 오쇼 쇼핑센터도 품질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오쇼핑 만족도가 높네요. 그죠? 근데 GS 홈쇼핑도 높네요. 롯데가 좀 떨어지고 H몰이 떨어지네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 같아요. 요거는 이제 참고자료 보자. 이런 홈쇼핑을 보면서 판매 촉진이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판매 촉진에는 항상 구전의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여행 서비스는 뭐예요? 품질을 표시하나요? 품질 표시가 어렵다. 아주 어렵죠?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객과의 지속적 서비스를 하는데 품질 표시가 어려워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괜찮은 건지 결국은 뭐다? 내가 믿는 사람이 나한테 크레딧이 높은 사람이 그 여행사 상품 괜찮아. 그 상품 내가 갔다 왔는데 쓸만해. 그 여행사 누구누구 A 홍길동 찾으면 잘해줄 거야. 그래서 구전관리가 되게 중요하다.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 상품 품질 표시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신뢰도가 많이 쌓은 사람의 추천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부 고객을 갖다가 관리를 하게 되고 환경, 외부 고객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 사람들이 다 전부 다 구전입니다. 구전으로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죠. 소개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가격으로서 이벤트, 판매 촉진은 이벤트성이 좀 더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벤트성이 되게 강하다. 그런 거라서 일반적 할인 이벤트 예를 들자면 동반자 이벤트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이 짜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지금 좀 전까지는 이제 여행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가 살펴봤어요. 요인들. 근데 지금은 여행자 의식이 변해가고 있구나. 시대별로. 그래서 당춘 대중관광, 매스투어리즘이죠. 거기서 이제 산업사에서 패키지 투어로 좀 많이 시작되고 단체 관광이었었지만 이제 문화관광이면서 어떻게
탈산업화가 돼 있어 문화유산이라든가 시설 방문 감상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 여기는 단순히 보는 개념이지만 좀 약간 이제 체험 개념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3단계 이제 창조 개념에서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다니는 여행이 이제 아주 주도적이다. 그래서 이땐 체험하고 내가 참여하는 거가 없으면 아예 안 간다. 이 두 번째 문화관광 시절 때는 이 문화유산을 보면서 약간씩 내가 체험이 조금씩, 그러니까 체험이 한 10% 정도 차지했다라면 이때 창조관광에서 체험이 대략 50% 이상을 차지해 줘야지만 참여하게 되는 이런 의식을 갖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의식들 요즘에 보게 되면 자연 명소에다가 여행 목적이 아주 다양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를, 주제를 다양하게 개발해서 상품도 개발해야 되고 있고요. 이젠 자가용이나 항공의 이용률이 되게 높다. 그동안은 이제 버스였죠. 그냥 국내 중심이었다가 이제 해외로 되는데 최근에는 또다시 버스 이용이 좀 많아지겠죠. 그 다음으로서 이제 동적 여행, 즉 체험 여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당연히 한 거고, 개인적인 여가 활동, 개별 여행이죠. 개별 여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갖다 우리가 꼭 인지를 하고 상품을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해안이나 섬지방으로서 여행.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저 신안 앞바다에 신안 천사, 섬이 1,004개예요. 그래서 천사대교도 만들어졌죠. 이런 데로 이제 여행을 또 많이 떠난다. 섬으로 떠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여름철 피서 지역은 어쩔 수 없이 압도적이다. 왜 압도적인 건 뭐죠? 휴가 시기죠. 일반 중류층들이. 그다음 이제 광역과 장거리와 체류 시간인데 생각보다 짧아지고 있어요. 긴 여행보다는 너무 힘드니까 가서 좀 쉬는 거죠. 그리고서는 개인 여행과 가족 단위 여행, 아까 말씀드린 가족 단위 여행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족 단위에서 단체 뭐 30명, 50명 이런 거보단 가족,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FIT 투어, FIT 투어 여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다음에 이제 숙박시에서 고급화 경영도 발생되고 있고요. 거꾸로 상류층이 얘기했듯이 민박 같은 게스트하우스 같은 체험하는 이런 쪽도 많이 또 꿈틀꿈틀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현대 여행의 의식이 그렇게 변화되고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들으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변함없이 오늘도 출석 과제 문제를 내야 되고 여러분들은 또 풀어서 제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문제를 좀 두 가지만 내봤어요. 그래서 첫째가 뭐냐면 이 여행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서 환경적인 문화가 있죠. 이거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제목만 간단하게 작성하셔가지고 메일 보내주시면 돼요. 그렇죠. 아주 간단하죠. 아주 쉽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생각해야 돼. 시장의 세분화 전략을 펼치는. 요게 이제 무슨 얘기냐? 설정 요게 어려운 말인데 시장이 있어요. 시장이 있으면은 시장은 뭐예요? 물건을 주고 사고 파는 데죠. 그리고 시장이 형성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물건을 사는 사람. 근데 사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하나의 기준을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있는데 나이를 한번 기준을 해볼게요. 그럼 10대, 20대, 30대, 40대, 뭐 50대 이렇게 쭉 있겠죠. 그렇죠? 요거 시장을 세분화시킨 거예요. 혹은 남자, 여자. 시장을 2개로 나눈 거예요. 이거는 시장을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눠본 거예요. 50대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왜 이 시장을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팔리는 게 다르죠. 이 사람들이 10대가 사고 싶은 게 50대가 사나요? 아니죠. 그 나이별로 그래서 시장을 세분화시켜 나눠놨다라는 뜻이에요. 나눠놨다. 그렇게 시장을 나누는데 아까 얘기했지 남자와 여자도 나누고 그렇게 나이별로도 나눠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장을 세분할 때 좀 다른 방법으로도 나눠볼 수도 있겠죠. 영향을 미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개인적인 영향을 미치고 뭐 환경적인 영향을 미쳐요. 환경적 영향을 미치는데 필요한 여기서 가져오는 변수, 요인이 뭐가 있을까? 그걸 알아보려는 거예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답이 금방 나온 것 같은데요? 응? 시장을 세분화시키는 변수 뭘까요? 응?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물건을 예를 들자면은 60대 이상은 여행 상품을 뭘 팔아야 될까? 20대는 여행 상품을 뭘 팔아야 될까? 다르겠죠. 10대, 20대들한테 제가 온천 가는 여행 상품 잘 팔릴까요? 아무래도 60대만 잘 팔리겠죠.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또 동양 사람한테 서양 사람한테 뭔가 다르겠죠. 그럼 그런 변수가 뭔지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 그 대신 여기는 그걸 나누는 이유,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나눴다. 그럼 성별이 변수가 되겠죠.
그럼 성별이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나눠놔야 된다. 똑같 하나의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더라도 여성용, 남성용 이렇게 나누고 물건을 사더라도 10대, 20대, 30대, 40대가 다르다. 그 똑같은 그런 예를 살짝 들어서 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그건 한 가지,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 아주 무수히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 한두 가지 꼭 필요한 거라 그랬잖아.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관점에서 본인 나 자신의 그 관점에서 꼭 필요한 것이 뭔가 해가지고 이 설명을 그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을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